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독립전도장치 1번 V벨트 풀리 4번 부품 작성하고 있었죠. 예,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보이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정면도로 생각을 하고 그렸는데 여기하고 좀 다른 거는 여기는 일반 투상으로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면이 잘려있는 단면도가 적용된 특수투상으로 그려진 건데 여기는 그거 없이 그냥 단면 처리 없이 그냥 수문선으로 숨어져 있는 부분들은 표현을 하고 그려주는 이제 일반 투상 방법으로 그렸어요. 그려서 이제 전체적인 형상은 다 그렸고 이제 빠진 부분은 여기 이제 키홈이 나는데 키홈은 이제 제가 측면도를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일단 측면도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측면도는 이제 완전한 형태 원 그리고 이제 요 지금 보이는 높이 전체가 지름으로 나올 거니까 충분히 그 지름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멀리 띄워주고요. 자, 멀리 띄워준 곳에서 X라인.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자, 이제 이 선하고, 이제 여기 중심이 교차하는 점을 이제 중심으로 잡겠죠. 자, MA. 자, 얘도 일단 중심선 속성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려줘야 되는 지름은 이제 전체 외경. 그쵸? 여기 가장 바깥쪽 외경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서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교차점을 찍어서 전체 외경이 이렇게 된다. 자, 외경이 그려졌으니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트림해서 이제 여기서 중심선이 이제 정면도의 중심선이 끊길 거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요 중심선도 끊길 거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심선 정리하면 LEN DE 2mm.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LEN DE 이제 2mm 해서 요렇게 삐져나오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벨트 쪽은 이제 측면도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이렇게 작성이 돼요. 굳이 이제 측면도 작성한다고 할 때, 자, 일단 호칭경은 중심선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중심선의 형태로 MA. 이게 실제 형태가 있는 선이 아니잖아, 이 선이. 근데 이제 호칭을 지칭을 할 때 사용되는 원이니까 그려주긴 그려줘요. 형태적으로는 없어도. 여기에 이 중심선을 그려준 것과 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를 그려주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표현해줄 때 저건 형상적으로 갖고 있는 선이 아니니까 이제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파져 있는 요 부분은 실제 이제 요 모서리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니까 그려주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인다고 하지만은 이게 여기 형상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인다라는 건 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수문선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파진 부분의 높이도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무슨 선? 수문선으로. 그렇죠? 이제 MA 해서 여기 있는 수문선을 하나 합성을 복사해서 이렇게 놔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V벨트 홈, V홈에 대한 이제 측면적으로 작성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름이 여기 하나 있었죠. 여기 지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요 두 원을 그려지는데, 자, 서클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요 형태를 그려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모서리가 없습니다. 네, 모서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필렛 들어오고 필렛 바로 연결됐어요. 여기에 직선부가 없고, 바로 필렛 들어와가지고 이게 접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외형선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부분 요 딱 점이 하나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형선으로 표현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외형선으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저건 좀 애매한데 해서 이거를 가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형태적으로 이 직경이 딱 구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선으로 애매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굳이 모서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외형선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필렛과 필렛이 정확하게 90도 직각인 상태에서 맞닿기 때문에 모서리가 표현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아마 이제 도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굳이 측면도를 그린다고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나머지는 이제 구멍이죠.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자, 여기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그려지면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12파이겠죠. 12파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를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못따기 처리를 했어요. 그럼 못따기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얘도 그려주느냐? 왜냐면 못따기를 했으면 여기에도 지금 요선하고 만나는 각이 요 딱 만나는 지점, 요 점이 이제 모서리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된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된다. 실제 실물을 바라보면 모서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1번 본체 그릴 때도 여기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 여기 못따기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돼서 요 모서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할 때도 설명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못따기 일반적인 못따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서리는 이렇게 측면도 이렇게 각이 딱딱 져서 그 못따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보이는 이 측면도에서는 그 못따기 때문에 발생된 이 선을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형이 보이는 쪽에서는 작성을 안 해요. 못따기 때문에 발생된 모서리는 작성을 안 합니다. 생략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쪽이 더 헷갈린다. 구멍이 마치 이게 못따기가 돼 있는 건데 이걸 잘못 보면은 여기에 요 직경으로 한 단이 파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직경이 하나 더 나 있는 카운터 보호의 개념으로 오인할 요지가 되게 커요. 원형이 그려진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굳이 못따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는 굳이 그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해주는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3D CAD에서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3D CAD를 가지고 2D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냅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냅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D 그냥 3D 도면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2D 도면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형상을 잘못 보게 하는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D CAD 쓰시는 분들도 2D 도면 만들 때 가능하면 얘 없애라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가능하면 쟤는 없애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걸 없애라고 하면은 대부분 3D CAD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불편해. 왜 저거 안 없애고 그냥 표현하면은 편한데 왜 불편하게 자꾸 없애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을 가지세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기 순수하게 2D 도면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 부분이 오히려 형상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안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3D 프로그램을 파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자꾸 구시대의 제도법을 알려주느냐 라고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게 구시대의 제도법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오히려 저기는 못따기가 안 그려지는 게 도면을 잘못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못따기에 있는 저 모서리선이 표현됨으로써 도면을 잘못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2D 도면에서는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를 3D 프로그램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대부분 저런 얘기를 하면 2D만 가지고 도면을 작업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는 3D 도입 안 할래요. 그냥 2D로 작업할래요. 왜? 3D가 저런 걸 커버 못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D 프로그램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싫은,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야. 자기네들 기능이 딸려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 도입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D 프로그램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월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사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그걸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존의 2D 도면을 그리던 사람들을 구시대의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구시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자꾸 그 사람들을 격화시켜버리는 거야. 2D 도면 그리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3D 프로그램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네 오히려 단점은 자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건데 자기 프로그램의 단점이 아니라 그걸 단점으로 지적하는 이 사람들이 구시대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잘못 몰아버리는 거야. 그럼 잘못 몰아버리는 것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2D 도면에서 이런 기법을 써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법을 얘기를 하면 그거 이제 너무 옛날 방법 아니야?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인지하시면 안 돼요. 인지하시면 안 되고 그 2D 도면은 진짜 2D에서 봤을 때 형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있는 형상을 완전하게 우리가 2D로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약간 생략을 하고 그런 기법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게 도면이지 아무런 기법도 가미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냈다? 그건 도면이 아니야. 왜? 도면이라는 건 우리가 약속한 기호와 약식 표현 방법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조합해서 표현한 게 도면이지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3D 프로그램에서 바로 2D로 변환한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쭉 표현을 해놨다. 그거는 그냥 그림이지 도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3D CAD에서 작업하고 있는 2D 도면들이 도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2D 도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3D를 2D의 이미지로 변환시킨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단순화시키고 간략화시키고 그런 묘미가 없거든. 3D CAD는. 그런 기법을 시행을 못 하거든.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걸 자꾸 3D 프로그램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그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잘못됐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 이거지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요새 그렇게 2D 도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딴 식으로 얘기한다고 말을 할 때 근데 제가 까놓고 딱 얘기할게요 외국 나가서 2D 도면 한번 봐봐요 진짜 그런가 안 그래요 왜냐면 외국에서 2D 도면 그리는 사람들도 진짜 생각이 딱딱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 제도법 같은 거 칼같이 지키려고 해요 제도에서 행되는 기법들을 칼같이 지키려고 한다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도면을 뭐 요새 그 구시대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거는 프로그램 팔고 있는 당신들의 생각인 거고 제대로 진짜 실무에서 나돌고 있는 도면을 제대로 한번 봐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어 안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요런 못따기에서 생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이 보이는 쪽에서는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3D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가 모서리가 표현이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숨기기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숨겨서 안 보이는 형태로 도면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도면을 제대로 만드는 거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3D CAD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거기 그 3D CAD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제가 다 얘기를 까발겨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3D CAD 가지고 못하는 것들, 한계점, 3D CAD의 단점들을 어떻게든 변명을 하는 거야. 내용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이. 자기네들이 기능적으로 하기가 그게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더 발전된 기술을 써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려주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정면도 쪽 그려준 형상이 다 그려진 거예요. 다 그려진 건데,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요 구멍에 있는 키움이에요. 그래서 키움의 방향은 일단 여기 옆에 작성된 축의 키움의 방향하고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요 형태가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 전에 정리할 때 정리 잘못됐네요. 이 축 같은 경우 요거 배면도 같은 경우는 얘가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줬네요. 미러만 시켜놓고 얘를 수문선으로 안 바꿨어. 배면도는 얘가 수문선이 돼야죠. 뒤에서 본 거니까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외형선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외형선이니까 배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뀌어야죠. 요건 제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요 키움의 방향 똑같이 맞출 거니까 여기 정면도에서 갖고 올 거예요. 키움의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이 폭 같은 경우 뭘 가지고 봐야 돼요? KS 규격표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KS 규격표를 이용해서 얘를 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 폭은 표시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럴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B1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멍이니까 B2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규격표를 다시 봐야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키움의 폭에 해당하는 B1과 P2는 기본적인 값은 무조건 똑같아요. 이게 다르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축을 그릴 때 B1을 찾아봤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거기가 껴지는 구멍 B2를 찾을 때는 규격표를 다시 봐야 된다. 아니죠. B1에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이제 좌우폭이 왔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보면 트림. 자, 이게 이제 정면도에는 이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구멍 안쪽에 이렇게 놓을 거고, 요렇게 여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홈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측면도에서는, 여기에 이제 키움이 살짝 나겠죠. 요 구멍이 있는 쪽에.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누고, 이제 여기는 남겨둘 거예요.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가려진 거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요 키움이 이렇게 파지면서 여기 못따기는 중간에 한번 끊겨요. 끊기는데 이걸 이렇게 자를 거냐 그러면 끊기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보면은 키움에서 이게 끊겨요. 이렇게 끊기는데 이걸 자를 거냐, 이거 자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키움이 한쪽으로만 나지 반대쪽은 안 나요. 근데 반대쪽은 안 끊겨요. 그래서 그게 중복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요 선이 고스란히 다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해주면 정면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제 키움의 뭐예요? 요 파지는 높이, 깊이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이제 KS 규격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KS 규격표를 보면은 어차피 여기 이제 12파이죠. 12파이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12파이면 이제 여기를 봐야겠죠. 10에서 12. 자, 거기서 이제 여기는 구멍에 뚫리는 이제 요 깊이죠. 지금 요 깊이니까 요 깊이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요 T2. 그렇죠? T2를 봐야죠. 그래서 원의 4분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T2예요. T2는 여기 있죠. 요게 T1이고, 이게 이제 축할 때 우리가 봤던 거고, T2는 여기 있어요. T2의 기준치수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10에서 12, 여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쭉 해서 폭이 4짜리 이걸 보는 거니까 그 깊이는 1.8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점에서부터 1.8만큼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X 라인 해서 자, 여기 잡고 수직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move 예, 선택하고 엔터, 빈 곳 아무데나 찍고 이쪽 방향으로 쭉 당겨서 1.8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뤄놓고 정리를 하면 트림. 자, 요렇게 정리되고요. 요렇게 정리되고, 요렇게 정리되고, 요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요 사이가 이렇게 잘리고. 그렇죠? ESC. 트림.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잘리고, 요렇게 잘리고, ESC 얘랑 얘는 이제 지워주고. 이렇게 됩니다. 요쪽은 키움이 이렇게 납니다. 자, 이렇게 나면 이제 요거의 정면도, 요게 이제 우측면도 해서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 또는 저면도 해줄 건데, 일단 저면도 먼저 할게요. 자, 이게 저면도로 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요 형태가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O 카피. 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이 보여요. 자, 똑같이 보이는데,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요 이제 접선들을 표현해준 요선들이 있으니까, 이쪽 교문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접선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없애보면은 훨씬 깔끔하게 보이죠. 대신에 이제 이게 여기에 V자 홈이 파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깊이차가 나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외부에 있는 요 접선을 다 표시해 줄 때는 내부에 있는 수문선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 떼가지고 그려보면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수문선들을 전부 이제 안 그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외부 형상만 이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 도면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요 내부에 있는 형상까지 흉선으로 다 표현해서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부 형상은 잘 표현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투상, 이 지금 V벨트 풀이라는 형상이 일반 투상으로 내 외부의 형태를 모두 다 수문선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제 이후에 특수투상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특수투상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특수 수상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덜 헷갈리게 요 접선들을 다 위에다 접선을 다 표시했으니까 뺐습니다. 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키움이 요렇게 파지는 게 아니죠. 요렇게 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 이제 매칭 시키려면 이제 우리가 CAT 2급 썼을 때 썼던 기법을 좀 쓰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요 전체의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 왔고 걔랑 같은 위치는 요 중심선이에요. 그렇죠? 중심선을 수직하게 왔고 수평하게 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AT 2급 할 때 45도 선이라고 하잖아요. 45도 선을 가지고 이제 우측면도의 뭐 폭을 평면도의 높이로 바꿔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게 평면도일 때는 45도인데 이게 평면도가 아니라 저면도예요. 저면도가 되면 이제 상하가 반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XL 앵글 마이너스 4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CAT 2급에서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무조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무조건 그렇게잖아요. 그렇게니까 45도인데 이게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리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다 그러면 45도가 맞고 그다음에 정면도, 좌측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45도입니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45도가 저희들은 부호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잘 주의하셔야 되고. 자, 요거 해주고, 기본적으로 다 원형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면도에서 갖고 온 원형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지금 안 갖고 온 게 뭐냐면 얘예요, 얘. 키움. 키움이 파진 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라인. 자, 여기서 따가지고 쭉 옵니다. 따가와가지고, 자, 극좌표 추적을 키고, F10을 눌러 키고, 이렇게 딱 여기 만나서 어떻게 돼요? 턴에서 와요. 턴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옵니다. 수평하게 딱 와서 땅. 그렇죠. 지금 요 키움이 파진 높이가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MA, 자, 얘 수문선으로 당연히 가려져 있으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키움이 파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이 여기는 중심선으로 바꿀게요. 레이어를 도면층을 원래 원의 4분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요 내부를 다 파냈잖아. 그럼 원래 원의 4분이 날라갔지. 근데 원래 원의 4분이 지금 우측면도에 그려져 있죠. 어디? 여기. 지금 보면 이 선은 원래 원의 4분의 놓인 선이야. 근데 여기 이 키움이 파지면서 여기는 다 잘려 나간단 말이야. 이 4분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면서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폭이 만나는 요 경계. 요 경계가 이렇게 남아요. 요 경계가 남기 때문에 이 경계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요 모서리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오고 여기서 수평선으로 이제 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4분 높이는 여기인데 거기가 파지면서 높이가 여기로 다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원칙적으로 MA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2D는 약식의 표현이다라는 거잖아요. 약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원래 12파이대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냐? 순수한 2D도면 보면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단 이걸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를 기입할 때 이제 요거는 그냥 약식의 표현이니까 저걸 그대로 뒀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뒀다라고 한다면 치수를 기입할 때 이제 이렇게 치수 기입이 가능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찍어가지고 12. 원래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요렇게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입하시는 거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얘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단 안 된다. 거기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남겨놓지 않고 이제 요거를 없애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없앤단 말이에요. 못하게 된 게 여기니까 이렇게 없애고 이제 얘를 없애요. 그럼 이제 여기서 45도 못 따기냐. 그렇죠? 왜냐면 이 챔퍼 C1이었잖아요. C1이었으니까 여기 45도 못 따기냐. 근데 얘가 이제 원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보면 옵셋, 자, 1.
자, 여기 못따기 된 모서리를 표시를 할게요. 표시를 하고 EX. 만나는 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오는 게 이제 45도 선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오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여기 키움으로 잘리면서 요 45도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투영돼가지고 그려진 선이 요건데 저기 실제 못따기 C1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CHA D1. 자, 자르기 T를 노트림으로 놓을게요. 자르지 않기로. 그래놓고 얘하고 칠게요. 그러면은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C1이에요. 이게 지금 요쪽이 더 길잖아요. 한쪽이 더 1보다 더 길잖아. 왜? 이게 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게 1이 나오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2포인트하고 2포인트가 돼야지 이게 C1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잖아. 대각길이잖아. 대각길이니까 저게 1일 수가 없어요. 중심 기준으로 대각길이기 때문에 저게 1일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걸 직선으로 그랬잖아요. 요거 두 번째 그린 거. 이거 또 엄밀히 말하면 직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게 원통에 뚫려져 있는 원통 구멍에 처리되어 있는 45도 선이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한 번에 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옵셋 0.5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한 번 더 쳐줘서 이제 여기서 절반을 또 한 번 더 쳐주든, 아니면 이거 중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 간격이 촘촘할수록 좀 더 정확한 형상을 그리기는 해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이제 중간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중간 포인트를. 중간 포인트 이제 어떻게 잡냐? 지금 요게 지금 0.5 옵셋한 선이니까 이 경사선에서 0.5면 정확하게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면 이제 여기 45도 선. 여기에 있는 중간점.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양 끝을 이었을 때 그려진 선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이 살짝 위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크 또는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교차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점 찍고,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은 그려진 선을 보면 여기 살짝 다르게 그려졌죠. 얘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요런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저 부분이 이제 그냥 호도 아니고 스플라인으로 그려져. 스플라인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그리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도면을 그릴 때는 약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 또는 호의 형태로 이렇게 깊게까진 파지 않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따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옵셋 해가지고 여기 따주기는 이제 요거 중간에 요거 하나 빼고, 이거 따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일반 45로 처리하는 것보다 한번 따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난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한번 내려온 거에서 그냥 45도 그냥 일반 못따기 C1로 처리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리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지만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감점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어차피 2D에서 저 부분은 정밀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아니라 약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보이는 형태에서 내가 도면을 그리기 좀 쉬운 쪽으로 바리에이블 시킬 수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주는 건 이제 요거까지는 따줘요. 요거까지는 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린 부분 요것도 따주고, 그리고 그거 따줘서 그 두 개를 잇는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MA, 자 여기서 수문선으로 하고, 이제 미러 해서 반대쪽은 똑같이 생기겠죠. 똑같이 반대쪽도 직격켜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자, 여기도 반대쪽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저 키가 적용이 됐고, 이제 여기 못따기 1 된 거는 요건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준다.
이렇게 약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됐고, 평면도는 얘가 미러되면 되겠죠. 미러로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좌측면도는 마찬가지, 얘가 미러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이제 밀어 넘길 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없냐. 저 전에 제가 이거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축할 때 깜빡했죠. 깜빡한 것처럼 그런 거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진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면도도 미러. 얘가 이제 미러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미러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육면도가 구성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V벨트 풀리의 작성이 다 끝난다. 그렇죠. 일반 투상으로. 이제 남은 부품 하나죠. 자, 이제 남은 부품은 이제 5번 스퍼기어입니다. 네, 스퍼기어 하나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 스퍼기어도 마찬가지. 기어라는 것 자체가 KS 교육 요소예요. 그리고 KS 교육의 기어는 스퍼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에 남아있는 스퍼기어만 있는 게 아니라 분류가 상당히 다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기어 종류를 다 지금 훑고 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스퍼 기어에 대한 이제 KS 교육 요소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이 스퍼 기어도 아마 이제 한 편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왜냐면 기어는 이제 기어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어의 각 용어들, 호칭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어 치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내용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장시간 동안 일단은 KS 교육 요소로 스퍼 기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5번, 품번 5번, 5번에 스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